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문창극 후보자를요, 함석헌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떨 것인지 오늘 아침 칼럼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비교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얘기와 함석헌 선생의 얘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아침에 함석헌을 친일파로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칼럼이 좀 나온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큰 틀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오늘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요. 네. KBS가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의 어떤 역사관 이걸 보도하면서 동영상 강연 중에 일부를 편집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 줄로 화면에 빨간 불로 쳐져 있는 부분 보면은 악마의 편집이 무섭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편집 기법 그대로 사용해서 민족주의자고 또 민중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을 반민족주의자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빨간 부분으로 나온 그 세 부분이 함석헌 선생의 저서, 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요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선생이 쓴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리시나? 허탈해진 민중은 반항조차 못한다. 그런데 민중이 그렇게 되면 그 민중을 짜먹고 살던 지배계급도 망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양반 참 미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마치 조선이 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이 점에 비춰볼 때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 내용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지금 두 얘기가 논리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의 경우에는 약자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왔고 네. 그리고 또 민중운동가로 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이렇게 반일적, 네. 친일적 시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우파적 시각을 가진 언론인이다 보니까 네. 저런 말들이 조금 더 쉽게 친일로 네. 이렇게 포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반항하지 못하는 민중, 하나님도 화가 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어디 나쁜 일만 했더냐. 좋은 일도 했다. 그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 이런 말하면 우리나라에선 참 큰일 납니다. 금기시되는 표현인데요. 함석헌 선생이 그래서 이런 대목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당초에 일본이 올 때 먼저 신장로를 내고 철도를 깔고 토지를 측량하고 농사 개방을 하고 광산을 캐내고 어업을 장려하고 공업을 일으키고 은행을 세우고 각 방면으로 자본주의화에 힘썼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양반들의 착취로 원시 상태를 못 면했던 경제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저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인데요. 저거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친일파로 찍히는 그런 아주 네. 위험한 얘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파 지식인 중에 누가 하나라도 저런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당장 친일파가 되는 건데요. 네. 함석헌 선생도 저런 부분을 네.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저술을 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과연 이 말을 문창극 후보자가 했다면 실제로 했죠.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그 큰 문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요.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말하는 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좋은 일 해줬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건국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관계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정도지요. 어떻게 보면 함석헌 선생이 이 발언 때문에 청문회 나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대목인데 오히려 문창국 후보자는 이거보다 강도가 좀 낮았던 거네요. 예, 이제 저런 과정을 통해서 네. MBC에서 사실 100분 토론을 통해서 40여 네. 분간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전체를 소개를 한 뒤에 여론이 네. 조금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사라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아마 네. 저런 것들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자, 문창국 후보자 본인은 이제 명예회복이 부분적으로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 저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과연 많은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문창국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있다,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지 조사 실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요, 문창국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도 비교하는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한번 맞대보겠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평범했던 개인 시절 저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그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겁니까? 네, 이제 플래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문창국 후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앙생활을 통해 얘기하는 건 괜찮고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은 김대중 기자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을까요? 네. 저는 안 되고 왜 김대중 대통령이 됩니까? 이런 발언이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1980년대에 그 김대중 내란 사건 때 그 감옥살이를 했을 때 본인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모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난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신이 주신 고난의 의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부를 본다면 1980년 12월 19일자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고난은 성장하게 하는 시련은 되어도 결코 불행의 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을 네. 징벌적 차원의 신이 아니라 네, 네. 어떤 사랑의 신으로서의 그 생각하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후보자와 굳이 좀 차별점을 둔다면 네. 여기서는 옥중에서 본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그 서신이라는 점, 네. 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인들을 상대로 본인이 이제 일반인의 신분으로 강연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신과의 의미를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부활의 의미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뭔가 좀 눌러 쓴 것 같은데 보통의 펜과 종이의 글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봉황 엽서 앞 뒷면에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가족들한테 적혀 있는 편지들을 저기다 손으로 쓴 건가요? 어떻게 줄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맞죠? 백장분량에 아주 빽빽하게 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또 본인의 답답한 심경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기서도 보여지지만 이제 민족성 내지는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언급은 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네. 자신이 생각하는 고난, 내가 지금 받았던 고문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박해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의 신이 내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아주 기독교적인 의미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네.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자신의 역사관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뉴스 탑10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보도한 분야가 이 분야인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당시에 2011년 6월에 있었던 동영상 1시간 4분 10초짜리입니다. 네네. 이걸 제가 그전에는 중간중간 봤다가 네. 다시 한번 전체를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큰 플래카드를 해놓고 네. 거기에 수요 여성 예배에 이제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고난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은 영광 예를 네. 들면 50년 전에 80달러였던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24,000달러 안에 드는 네. 그런 아주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식민지 지배 그리고 6.25 분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시련으로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섭리론입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숙명론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 보는 것은 섭리론인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꼼꼼히 봤을 때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네. 함석헌 옹이나 근본적인 네. 줄기는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창극 후보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네. 그러나 어느 측면이 있느냐?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자기한테 제기된 의혹은 총 9가지입니다. 네. 이 중에서 자기가 해명을 한 것은 5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한 것은 3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좀 자기가 그걸 네. 왜곡 약간 네, 네. 그렇게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도한 거는 딱 2011년 6월에 있었던 방송 강연회에서 그렇죠. 자기의 말이 왜곡됐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 5월에 있었던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한 거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2년 관원클럽 신흥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석좌교수로 자기 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서 그걸 뽑는데 셀프 석좌교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대 초빙교수를 하면서는 서울대 동창회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네. 자기 월급으로 한 거 이것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사과한 거 하나는요.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 사랑하는 모든 분께 몹시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하. 그러니까 네. 9가지 의혹 중에서 사과는 단 1가지를 했을 뿐이고 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2가지인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체가 억울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오늘 회견에서 봤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의 역사관과 관련된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종대 부국장은 그것 말고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만. 자, 그럼 이때요. 어제 지난 주말 이후부터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보수층에서 아니 이렇게 사람을 인격살인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경석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 대표와 함께 전화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서 대표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이것 좀 질문 드려볼게요. 문창극 후보자 강연 내용 보면요. 식민 지배도 하나님 뜻이고 국가의 분단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거는 그야말로 KBS가 네. 거두절미하고 그 한 발언 중에 한 문장만 빼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마치 문창극 그 지명자가 친일 반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네. 그렇게 오도를 해가지고 네. 왜곡 보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네. 그것이 이번에 문창극 지명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말이죠. 네. 우리 기독교인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시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항상 고뇌에 빠지게 되죠. 왜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네. 꼭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네. 그런 문창극 지명자도 아주 정확하게 왜 우리에게 이런 분단과 6.25와 그리고 일제 36년의 지배라고 하는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서는 그분을 갖다가 무슨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세우고 매도하는 건 그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본 사람이면 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KBS가 왜곡할 수 있는가 하는 분노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KBS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균형 감각의 제1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반론 같은 것 보도된 걸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 지금 없죠. 그래서 이번 KBS는요. 네. 지난번에 MBC가 광우병 사태를 네. 아주 완전히 왜곡 보도를 통해서 광우병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과 똑같이 이번에 이 문창극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왜곡 보도를 통해서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이런 식의 행태를 취한 것을 갖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BS는 이번 네.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는 네네. 모든 사람을 KBS 정문 앞에 모여서 KBS 규탄대회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목사님. 방식의 네. KBS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그런데 KBS에 대한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요. 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영상을 다 70분간 봤는데 문제가 있더라.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요번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네. 오도된 여론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네. 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창극 후보 지명자가 굉장히 애국자로구나 그런 식인데 어떻게 그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네네. 앞으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인데 네. 집권 여당이 소신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오도된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간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판적인 의견 주셨는데 어쨌건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 70분을 보진 못하거든요. 그 과정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아주 균형 감각 있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KBS가 너무 한쪽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종대 국장 70분 다 보셨잖아요. 예. 반론이 네.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도 KBS가 네.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방송한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거는 왜곡이고 그 사람의 의도, 즉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원 의도, 한 네. 시간에 걸친 그 강연의 원 의도를 왜곡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서경석 목사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문창극 후보자가 친일하냐 네. 또는 친일 매국 사관을 갖고 있느냐 네. 이렇게 한 거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친일 매국 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총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네. 이거를 다시 거꾸로 공격을 할 때는 왜 문창국 후보자가 애국자인데 오히려 친일 매국 사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냐? 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보도한 사람도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았다. 네. 친일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식민지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해서 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한 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다만 네.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식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오히려 우리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좀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 네. 과연 이런 분이
총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렇죠. 문창구 후보 자체가 친일파다 또는 친일 매국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정웅대 부국장처럼 이제 균형감 있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경우에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 이 사안을 놓고 오늘의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정치권 역시 시끌시끌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소식 순서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